자, 교수님, 예, 이제 예. 두 번째 만남인 듯한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만나기로 한 장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연세대학교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찾아온 곳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박경리 문학비를 네네. 보러 온 곳입니다. 아, 그럼 문학비라 그러면 이렇게 막 비석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죠. 되게 이건 이제 박경리 문학비라고 되어 있지만 네네. 이건 박경리 문학비가 아니고요. 네네. 문학비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이정표고요. 네. 저희 이제 문학비를 보러 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 저기 혹시 저기 나무 아래 저기 뭐가 있는 저기인가요 혹시? 예, 저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가보시죠. 예. 이 공간을 보시면 네. 아까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되게 문학비라고 그러면 이 타워형이잖아요. 서 있죠. 그렇죠. 뭔가 세워져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근데 여기는 문학비가 그게 아니라 네네. 그 지금 바닥에 있는 이 돌들이 네. 문학비입니다. 잘 보시면 네. 이게 다 흑벽돌이에요. 그래서 아. 테라코타 방식으로 다 구운 건데 네네. 그래서 여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생명은 공평하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리고 프랑푸기 그래서 요걸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학비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권위적으로 세워놓지 않고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이 그 당시엔 네. 여기 여기 앉으셨고. 이 흩어져 있는 돌들이 네. 학생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런 문학비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독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되게 이 흑벽돌로 박경리 선생님 뭐 그 생명 사상이나 네. 뭐 토지의 이야기와도 좀 컨셉을 맞추어서 독특하게 디자인하고 그 컨셉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뭐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되게 독특하죠. 이 문학비 요 양식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문구도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박경리 문학공원 갔을 때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이 소설 창작론 강의 노트라고 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 책 안에서 뽑은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던 예. 그 노트의 일부 구절들을 지금 뽑아서 이렇게 한 구절씩 넣어 두신 거네요. 그리고 요 그 폰트 자체도 그냥 우리가 뭐 명조로 하자, 뭐 맑은 고딕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박경리 선생님 책이 나오고 초판본에 찍혔던 그 활자를 그대로. 정말 뭐 사실 그냥 이렇게 흩어 뿌려 놓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뭐 이것을 다 준비한 분들께서는 지금 많은 의미들을 정말 부여를 해서 고민의 예. 결과입니다. 그러네요. 좀 정말 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비의 형태라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조금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박경리 선생님답다라고도. 그렇죠. 박경리 선생님의 그 뭐 문학 세계들을 반영해서 이제 그 다른 또 예술가들이 그렇게 재현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뭐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더 가면 네네. 박경리 선생님 이제 그 말년에 생활하셨던 네. 토지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가면 박경리 선생님 사택도 있고 네. 또 토지문화관 되게 의미 깊은 공간이에요. 거기에 가서 저희 그 관장님도 만나 뵙고 아, 예. 네네. 토지문화관으로 이동하시죠. 네, 가시죠. 예. 네. 자, 여기가 박경리 선생님의 문화관. 예, 문화관. 네. 문화관. 교수님,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문화관에 도착을 해서 예, 예.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예. 이제 박경리 선생님 동상이 또 하나 이렇게 살짝 예, 예. 서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 사택에서 봤던 동상하고는 또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또 서 있는 동상이기도 했고 예.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주변에 소음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네네.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신 저 동상이 네. 여기 원주 토지문화관에도 있고요. 네.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 앞에도 있고요. 네.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에
에도 있고요. 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안에도 똑같은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모습은 똑같지만 그 좌대에 있는 문구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통영에 있는 박경리 기념관은 통영은 박경리 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곳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묘소 바로 아래에 박경리 기념관이 있어서 거기 유고 시집의 일절이 있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그 러시아에 있는 동상에는 박경리 선생님 시 중에서 삶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그 삶이라는 시구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네. 기쁨도 슬픔도 찬란하여라라는 멋지죠. 네. 예. 그 구절이 그 쌍트에 있는 그 좌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원주에 왔지만 네네. 다음에 러시아까지는 못 가도 하동이랑 통영도 가서 네. 예. 이게 동상이 사실 우리가 동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동상 뒤에 배경과 같이 그 동상을 맞습니다.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경련 선생님의 그 미륵산을 배경으로 한 박경련 선생님 그리고 이 토지문화관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여기는 작가들이 집필하는 공간이니까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문구를 뽑은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만날 분이 있으시죠? 예. 그 올해부터 여기 토지문화관 관장을 네. 맡고 계신 김세희 관장님. 네, 그러면 저희가 관장님을 잠깐 만나 뵙고 예. 여기 한번 쭉 둘러보는 걸로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세희 관장님 만나러 가시죠. 네, 가시죠. 자,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한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관장님. 예. 토지문화관 관장님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관장님 소개 한번 짤막하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그 김영주 이사장님 뒤를 맡아서 토지문화관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긴 토지문화관이잖아요. 문화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과 다르게 토지문화관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주로? 그 박경리 선생님이 살았던 옛집이 토지문화공원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그 이제 이쪽으로 터전을 옮기시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작가들을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 창작실을 이제 만들고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과 여러 가지 편의들을 이제 제공하는 문화관의 이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따로 뭐 돈을 받거나 그러나요? 작가들에게? 아니요, 100% 정부 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여기 3개월 동안 제가 작가예요. 와서 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 3개월이 끝나면 숙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작가분들이 여기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실적을 남겼는지 이것이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에 머무시는 동안 어떤 작업을 남겼고 또 어떤 것을 이제 발표하셨는지에 대해서 차후에 이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문화관이 이렇게 작가들의 이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거로 이제 내세우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숙제를 제출해야 돼.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 또 소설가나 시인만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면 그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추천을 받으신 분들을 선별해서 요새 모시고 있고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창작 환경이 이제 절실한 아직 그런 마땅한 장소와 이제 시간을 누릴 수 없는 신입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문화관이라고 해서 나는 뭔가 문화에 대한 박경리 선생님 또 관련된 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문화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여기서 일단 육성하는 하나의 그런 장이기도 한 거네요. 그냥 일종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박경리 선생님이 이제 원주에 정착하면서 지금 현재 문학공원 그러니까 선생님의 옛집에서 토지를 이제 완간하시고 이제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셨죠. 그런데 원주에 정착하시면서 본인이 텃밭을 일구기도 하시고 이제 떠돌이 고양이들에게 직접 밥을 지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정릉 옛집에서 살 때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친분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시고 이제 까마득한 후배 문인들과도 자주 이제 만남의 기회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도 이제 교류하고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경희 선생님이 생활하고 또 활동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이제 장소가 바뀌게 되면서 이 문화관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가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을까, 보살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박경희 선생님의 이제 고민이 좀 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돼서 프로그램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여기 세미나에서 왔더니 외국 작가들도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해외 작가 교류 지원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이 이제 막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 진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다방면으로 많이 생각하셨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많은 걸 생각하셔서 진짜 지내오셨던 부분들을 또 밑에 후배들이 또 그거를 잘 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거창한 뜻보다는 본인의 삶 속에 녹아 있으셨고 네. 또 그렇게 하길 즐겨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 박경희 선생님이 계셨던 사택에 가시면은 그 평소에 이제 일구시던 밭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매일 아침 농작물을 이제 돌보시고 거기서 수확한 반찬으로 직접 반찬을 지어서 작가들에게 이제 주기도 하셨고요. 그런 생활을 이제 항상 즐거워하셨고 말년에 그렇게 여기서 본인 스스로 아마 작가들의 창작 사업을 이제 돕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즐거움이 있으셨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예술 활동이라는 게 사실 문화라는 걸 저희가 창조해내거나 또는 이거를 이제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배고픔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을 또 스님께서는 잘 아셔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또 뭐 이제 거창한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부분에서 본인이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해 오셨던 게 지금의 이런 문화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박경희 선생님 텃밭이랑 여기 좀 전시된 것들도 좀 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문화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층에 왔는데 전시실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전시 공간으로 마련된 곳은 아니었는데 네네. 이제 독자분들이 토지문화관에 선생님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와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경 선생님 유품이랑 뭐 이렇게 시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들어서 한번 보시죠. 네네, 예. 보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열어보니까 꽉 박경 선생님 다 지으신 옷들이 그리고 박경 선생님이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성복들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당신 몸에. 그래서 당신 몸에 맞추어서 옷을 좀 이렇게 편하게 지어 입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선생님이 지으신 옷들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통 센스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이 색감도 네. 되게 멋쟁이셨던 듯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뭔가 문화생들 혹은 뭔가 교육, 육성할 수 있는 장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뭔가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요거는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토지감을 역사소설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아니까 네네. 여기 보면은 한국사랑 한국독립운동사 연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역사적인 연표 사이사이에 있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소설가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부 간도의 이야기 같은 것도 보면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2부가 막 연재되고 할 때 역사학자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보신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찾아왔었대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본 자료랑 선생님이 본 자료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소설의 이야기가.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여드렸대요. 나는 이제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나의 상상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거라고. 사실은 그런 거죠. 그 뭐 꼭 역사적인 사실이 소설로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는 작가의 그런 예외적인 상상력으로 꾸려진 소설입니다. 근데 뭐 아무리 상상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선생님께서는 현실에 있음직한 일들을 잘 그려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왔고 이렇게 그 여쭐 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서 그 일제 억압을 피해서 간도로 갔어요. 네. 간도로 가서 여기서는 이제 지주고 내 땅도 있지만 거기는 뭐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럼 작가 상상하는 거죠. 야, 그럼 여기에 있던 그 식민지 조선인들이 간도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그 간도가 텅 비어 있는 땅에 제가 이렇게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와 있는 조선인들도 있을 거고, 일본인들도 있을 거고, 중국인들도 있을 거고, 그들과 어떻게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이거는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자료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작가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보고 쓴 것 같아. 딱 맞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사후에 증명된 셈이죠. 이야, 정말 뭐 간도로 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길 간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의 삶 자체는 사실 뭐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또 그려냈다라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뒤에 사진 보시면 네. 이게 그 정릉에 있을 때 박경리 문학공원 안에 옛집에 있었던 소파 기억나시죠? 그러네요. 그거죠?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선생님 마지막까지 쓰셨던 소파고 이게 이제 원주로 와서 그 손주 아까 저희가 그 관장님이랑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관장님은 둘째 손주입니다. 아, 그 이 첫째 손주이고요. 그리고 따님 그 정릉집 앞마당 안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김영주 이사장님인데 작년에 그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드님이 이제 이사장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뭔가 그 창작 활동을 하러 와서 사실 그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창작을 한다라는 게 뭐 어떤 뭐 분야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영감을 받고 또 뭔가의 그 좋은 기운을 얻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작 활동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공간이고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우리 문학공원에서도 선생님이 직접 70년대 조각한 조각상 받잖아요. 여인상. 이것도 선생님이 직접 조각한 여인상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혹시 미술 쪽에 공부를 하셨던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진짜 놀랍죠. 이거 어떻게 진짜 못하신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창작에는 그게 글이든 그림이든 이런 조각이든 뭐 타고나신 재능이 분명히 있었던 듯 싶습니다. 정말 보통 분은 아니셨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안에도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 쭉 따라서 들어왔는 와 있는 곳은 뭐 사진이 이렇게 좀 걸려 있네요. 예. 그 박경리 선생님 2008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 생전에는 박경리 문학상 우리 뭐 그런 당신의 이름을 붙인 문학상 말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문학상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11년부터 박경리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받으셨던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그렇죠. 근데 박경리 문학상은 그 국내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작가들과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작가를 하나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수상자가 돌아가셨지만 그 광장의 최인훈 선생님이
1회 수상자이고요. 그 작가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국적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 그러네요. 러시아, 미국, 알바니아, 독일, 이스라엘 해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매년 한 분씩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왠지 우리들만의 축제? 뭐 국내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하나의 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금도 아주 많아요. 아, 감독님. 그래요? 예. 얼마나 상금이 1억 5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저기 PD님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그냥 소설 써야겠는데? 생품이 좋아가지고요. 예. 아 이런 품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박경리라는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면 박경리 선생님의 작가 정신이나 아니면 문학 정신 같은 것들을 또 외국 작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국내 독자들에게도 그렇죠. 또 새로운 이렇게 작가들을 소개하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글을 써볼까. 감독님은 감독님 잘하는 걸 하세요. 예. 각 분야에서 잘해야지 다 글을 쓰시면 어떡해요. 자, 저희는 또 한번 눈을 돌려서 여기 보니까 유필 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직접 직접 예, 박경리 선생님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쓰신 보면 5부 4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5부 4편 토지 393회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춘의 향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토지는 부편 장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부 1편 몇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5부의 4편 393회 청춘의 향기라는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청춘의 똑같이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청춘의 향기 1페이지죠. 그 옆에도 청춘의 향기 1페이지죠. 그러네요. 또 옆에 또 1페이지죠. 이게 작가가 몇 번씩 퇴고하는 거예요. 같은 원고를 처음에 이렇게 퇴고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조금 적어졌죠. 네. 조금씩 더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박경리와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작가도 일필휘지 이거 글씨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는 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같은 걸 몇 번씩 써서 퇴고한 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천재라고 불리우는 그들도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천재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이러한 고생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계속하는 거죠. 자기 검증하고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독자에게 더 좋은 글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몇 차례의 퇴고를 거쳐서 최종 완성본을 저희가 이제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 이동을 한번 예. 여기 나가시면 이제 그 작가 집필실이 네. 있거든요. 네. 또 선생님 사택도 있고 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예. 가시죠. 예. 여기 이제 만들어진 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요. 예. 여기가요? 이리 오신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게 꽤 시간이 지났죠. 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지어준 거고요. 네. 박경 선생님이 아까 그 문학상도 생전에 내 이름을 따서 문학상 만드는 거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누가 봐도 토지문학관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시기엔 이거는 토지공사에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문학관이지 내 작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이게 당신을 앞에 이렇게 전면에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죠. 교수님, 예. 저희가 지금 문화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거기 도시 개발 때문에 뭐 자기 의사와는 당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토지문화관 만들어지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그렇죠. 20년이 된 셈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좀 그 땅도 파헤쳐져 있고 그렇잖아요. 고라니들이 내려와서 그래요. 고라니들이. 아, 저기 산짐승들이 내려올 만큼 멧돼지도 있고. 아, 그러네요. 예. 산이 그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그 행사가 있을 때는 토시의 날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여기서 공연도 하고요. 작은 야외 극장입니다. 지금
사실 문화생들이 여기서 지내면서 그 창작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해소를 하고 또 하나의 행사로서 또 진행도 하고 뭐 좀 문화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기도 하겠네요, 한편으로는. 예, 예. 네, 그럼 다음 공간으로 이동 한번 하시죠. 교수님, 여기가 이제 그 박경리 스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계셨던,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이 직접 이제 사셨던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밑에서 봐도 건물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예, 독특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나요? 네네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건축 설계하신 분이 유춘수 선생님이세요. 네네. 예. 그 유춘수 선생님이 설계해 주신 거예요. 지금 뭐 저희가 딱 봐도 선생님 사택 자체가 그냥 숲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지금 계절이 그래서이기도 한데, 네네. 그러니까 진짜 자연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공간이고 선생님의 삶의 공간이고 이 뒤에가 이제 오봉산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분들이 여기 와서 작업하시면서 네네. 등산로도 따로 개척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까 우리가 박경리 문화공원에서 이리 이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거기서 처음 그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사하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이 그때 마당에서 키우시던 나무 중에 네. 요거 한 그루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오신 나무가 이겁니다. 아, 예. 얘가 아까 우리가 지난 1부에서 봤던 네네. 박경리 문화공원에서 선생님이 키우시던 나무, 그 마당에 있던 나무예요. 주목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와서 현관 바로 앞에 심어둔 겁니다. 아, 지금 제가 교수님 따라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가 현관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구조 자체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현관인데 지금은 네. 잠겨 있을 겁니다. 잠겨 있겠죠. 세쿵 경비 중이라고 지금. 그래서 만료까지 여기 계셨고 네. 이 안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토시 이후의 글들은 여기에서 쓰신 거죠.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작품이 좀 안 풀려요. 네. 아, 이게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서 텃밭을 가꾸시거나 아니면 산에서 저런 그 잡석들을 주워다가 네. 이렇게 우리가 꽃에 물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한 손에 드시고 이렇게 물 줘서 자박자박하게 한 다음에 박으셨구나, 예, 이렇게. 평평한 걸 이렇게 위에 받고 박경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게 다. 이야. 이게 사실 그냥 그 집을 건축할 때 보통 이렇게도 이제 하시니까. 그 돌들도 어떤 분들은 돌들도 휴식각이 있대요. 휴식각?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덤프트럭 같은 데서 네. 덤프트럭에서 이렇게 돌을 쏟아 붓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각을 맞춰가지고 탁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휴식각이라고 그러던데 돌이 가장 편한 형태로 이렇게 다 박아서 여기서의 그 박경리 선생님의 삶은 뭐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옆에는 문화생들이 있었고 또 자기가 뭔가 집필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자연과 함께 있었고. 토지가 끝났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취감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선생님이 가장 행복했던 거는 당신이 직접 그 농사를 지은 걸로 작가들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네네. 여기 장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 안에도 다 그런 수장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 밭을 가꾸고 저기 닭도 있어요. 아, 한 번은 저보고 들어가서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감독님은 잘 하시나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못해요. 전 들어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유춘수 그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 중에 이 주변을 둘러보시면 네네. 여기에 또 박경리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뭐 손을 대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안에 현관으로 들어가는 뒷문인데 네. 여기 보면 박경리 선생님이 고양이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들고 나게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 안에 고양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늘 먹이도 주시고 왔다 갔다 하라고 이걸 이렇게 들고 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실 그럼 원래 제가 봤을 때 이게 끝까지 닫히는 문인데 그렇죠. 예, 그걸 이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네. 나무를 덧대서
들랑달랑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네요. 그 털도 묻어 있고. 예. 지금 이 안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닫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토지는 단순히 그 당시 뭐 그 농촌 소설처럼 네. 농민 소설처럼 뭐 지주의 이야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가 뭐 신화를 읽는 이유, 뭐 삼국지를 읽는 이유가 저는 토지를 읽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군상들이 나오고 그 안에 많은 갈등과 화해와 다툼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익히는 것도 그 외우기 힘든 신들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세상이 어떤 곳이구나,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신화들을 통해서 또 삼국지라는 작품을 읽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그쵸, 터인데 저는 토지가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문화관에 와서 또 문화관 옆에 있는 그 박경리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사태까지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는 길인데 사실 지금 이틀간에 이제 교수님과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발자취를 따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통영에 가면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고향이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시종이죠. 고향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또 거기에 기념관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올해 2020년 이제 그 하반기에 하동의 최참판땡 옆에 박경리 문학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올해 하반기쯤 되면 그 이전과는 다른 또 박경리 문학관의 모습으로 선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돼서 같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예, 하동도 가고 통영도 가고 같이 읽고 또 이야기하면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 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예. 사실 크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토지라는 이 소설 작품을 다 완독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뭐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이제 겁도 있었고 사실 이제 일이다 보니 일단은 뭐 한번 부딪혀 보자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입장에서 와서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나니까 박경리 선생님의 한 일생을 훑어보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또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회상할 수 있고 그 역으로 이제 작품을 또 읽게 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하동, 진주, 뭐 구례, 뭐 지리산 또 뭐 장터 가서 예,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정말 기대가 되네요. 가시죠.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를 또 한번 저희가 기약을 하면서 이번 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저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